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용익물권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151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 대로가 있는데 여기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요역지고 얘가 승역지야. 근데 이 요역지의 점유자들, 그러니까 요역지의 소유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상권자 아니면은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가려면 이 승역지의 땅을 밟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지만 지상권자도 또는 전세권자도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 지역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이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이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있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전세권자도 마찬가지고 2번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한다. 지상권, 전세권 모두 지상권을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하던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하던 부기 등기로 하겠죠. 왜? 왜냐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설정 등기니까. 근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은 뭘로 한다? 그거는 주등기로 해야죠. 오케이. 맞고요.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 지역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요역지 점유자 측이죠. 일반적으로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 일반적으로 지역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요쪽에 소유자 내지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맞고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사항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 그랬죠? 기재해야 된다. 맞고 5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지역권 이전 등기란 건 없다 그랬어요. 이건 수반성과 부정성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냥 저절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 그렇죠.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요. 맞고요. 2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되죠. 아까 1번의 5번 지문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서 틀렸는데 이처럼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이 됩니다.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자,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맞죠? 자, 그러니까 3장을 알아야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3장. 그러니까 3장 총론을 공부를 안 하면 모릅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3장이 제일 중요해요. 지역권 설정 등기 시에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그렇죠. 요역지 지역권 직권으로 기록. 5번.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 우리 아까 1번에서 봤잖아요. 그죠?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었죠. 소유권자는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자, 3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 개의 부동산의 권리를 목적으로 여러 개를 담보로 해서 공동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동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에서 공동 담보 목록 배웠죠. 5개 이상 부동산일 때. 요 전세권도 공동 전세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전세권도 마치 저당권처럼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더라. 왜냐하면 이 전세권에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알아두시고 요 지문 나온 김에 2번 공유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이다. 자, 요 지문이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공유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A, B, C가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A만 등기 의무자가 돼서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면 전세권은 일부 지분에 설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요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이 공유자 셋 모두 요 부동산 전체에 어떻게 돼요? 전체의 전세권을 설정해야지 일부 공유자 일부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는 안 돼. 왜? 우리 소저용에서 전세권은 지분 일부에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돼야지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이거 재미없어요, 별로? 저는 이거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니까 요게 소저용에 있는 그 전세권은 일부 지분의 설정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에요. 수준 높게 보여주고 있죠. 3번. 등기 원인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자, 여러분들.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다는 말은 무슨 계약서에 약정이나 특약이 있죠. 그러면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이를 등기에 기록한다 그러면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 우리 시험에서 원래 약정이나 특약이 임의적 기록사항이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즉 등기 원인에 무슨 약정이 있으면은 그거를 등기할 때 기록한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알자고요. 오케이. 원래는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등기 원인에 약정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등기에도 적어줘야 돼. 자, 4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그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가 가능한 거죠. 이때 금액을 적어줘야 되죠. 양도액을 기록한다. 4번하고 5번하고 이어진 얘기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할 때 양도액을 적어줘야죠. 소멸하기 전에는 안 돼요.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니까 부기 등기로 한다. 주등기가 틀렸네요. 2번.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전세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2번. 3번.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반드시 존속기간 기록 아니죠. 반드시 아니죠.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록한다 그러면 틀리죠. 4번.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되죠. 특정 공유 지분 소저용에서 안 돼요.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가능합니다. 부동산 일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이거 반대로 적어놨네. 둘 다 우리 소저용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29조 2호.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자, 등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등기 기록은 모두 다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 뭐가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열람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서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고 등기 기록은 다 볼 수 있습니다.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완료가 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접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틀렸고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죠. 오케이, 이게 맞네.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만료가 된 경우. 아까 4번 지문이었나? 여기서 반대로 적어놨죠? 아까 요게 3번에 4번이 요걸 틀리게 냈었네요. 그죠? 자, 4번.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서를 제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말소 회복 등기하고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에서 배울 때 나옵니다. 5번.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는 법관이 몰라도 됩니다. 이 5번 같은 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답 줬으니까 등기관이 아무거나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뭔가
뭐 어떤 거 그냥 저건 안 중요한 거 적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자, 임차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권 이전 등기나 아니면 임차물 전대 또는 우리 이거와 유사한 게 전전세 있었죠? 걔네들 다 뭘로 합니까? 부기 등기로 하죠. 맞습니다. 2번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 임차. 우리 구분 지상권이 있지 구분 임차권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 맞는 거 찾으니까 답은 1번이겠네. 근데 2번 틀렸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그 등기 기천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4번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허용됩니다. 예전에는 허용이 안 됐었는데 이제 영구적으로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되게 아주 예전에 바뀌었어요. 자, 5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 잘 썼는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받는 게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 뭐 받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요거 할 때 받는 겁니다. 요런 사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얘네들 가지고 가등기 할 때도 받죠. 그죠? 그래서 요거 중요하세요. 임차권 요거는 토지거래허가 안 받는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돼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하는데 여기서 답이 존속기간 아니면 보증금이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이게 문제 나온 김에 알아두세요. 문제 나온 김에 봐봐요. 지금 우리가 원래 보증금도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원래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는 보증금도 요것도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원래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그래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돼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요 존속기간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엔 요 둘 중에 하나를 찍었었겠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세요. 임차 보증금은 등기 명령일 때는 뭐다? 요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지만 좀 디테일한 내용이야, 사실. 이렇게까지 낼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나온 김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가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이제 안 했던 것들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막 좀 몇 개 건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아까 또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 전세권을 여러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강의에서 이론 공부가 끝난 게 아니야.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더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지분을 기록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2번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임차권 명령에 의한 경우에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없어요. 이거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 팔면 안 된다 그랬죠. 3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그렇죠.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평가액을 그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의무를 자, 이거 무슨 약정을 했어요. 그 약정이 등기 원인에 있대. 그러면 이거 계약서에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기록해야 된대. 오케이. 5번.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구분 건물 지문들이 무지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나중에 구분 건물 한 다음에 그때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출제 빈도도 매우 낮아. 그리고 우리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여기 출제 위원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면 기억번 요거 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공유 지분이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 부동산에 A와 B가 요거를 2분의 1씩 이렇게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만약에 공유 지분이 등기가 안 되고 A, B로 그냥 공유라고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2분의 1 균등한 공유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거하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 반드시 지분을 기재를 해줘야 되죠. 그럼 선생님, 반드시 지분을 기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공유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옛날 이 사문화된 그 법조항인데, 요즘에는 전산화가 돼가지고 공유라고 했는데 지분을 기재를 안 하면 이게 등기 자체가 안 되고 각하당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공유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요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요거. 자, 리은번.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으로 인한 뭐 이런 게 아니죠.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지상권은 한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죠. 소저용, 용익물권이니까 일부. 그 다음에 리을번. 지역권의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전부여야 되나? 아닙니다. 요역지가 한필 전부여야 되죠. 그러니까 요 리을은 틀렸고. 미음.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에 설정 등기할 수 없다. 이거 우리 총칙에서 배운 후등기 저지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4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기역, 니은, 뭐 맞는 것을 골라라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몇 개 맞느냐. 이런 문제는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4번이고요. 10번. 용익권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 간의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죠. 요거 의무자 권리자 찾는 거. 2번.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의무자고 지상권을 취득한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요것도 맞죠. 3번. 동일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 기록에 각각 따로 원래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여기 용익물권 같은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용익물권은 설정은 안 되는데 구분 지상권은 공중에다가 또는 지하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상권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범위가 각각 다른 공중이나 지하에 구분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각기 따로 등기가 될 수 있어요. 등기 기록에 하나의 등기부에 따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죠?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당사자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해서 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 안 하면 법무사나 걔네들 시켜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법무사는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법무사를 시켜서 해야죠. 자기가 사용자 등록하기 싫으면.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시험에 또 한 번 나왔으면. 자, 그 다음에 11번. 저런 것들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저렇게 뭐 20-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지문은 여러분 모르는 편이 좋아요. 나와도 또 나오더라도 그게 답이 될 확률은 적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 곁다리로 하나 더 들어가는 지문이고요. 저런 건. 자, 11번. 용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상권 이전 등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죠. 물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해요? 승낙 필요 없이 그냥 이전해주면 됩니다.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어떤 등기가 있을 때 후순위자가 있고 선순위자가 있을 때 이 선순위자가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장을 하는 경우에 후순위자가 손해를 봐요.
감액을 하거나 단축을 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지만 증액이나 연장을 할 경우에는 후순위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죠. 3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지분의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없죠. 소조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 그죠? 29조 2호.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죠.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돼. 자, 요것도 여러분들 요 4번 지문 알아두세요.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죠. 그럼 이 전세권은 무효의 등기잖아요. 그때 그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존속기간 만료 후에 그 채권에 대한 일부 이전, 전세권 일부 이전은 돼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5번. 상인법상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죠. 또 나오잖아요. 그죠?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은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자,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에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지역권 설정된 지역권 설정의 목적 둘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맞고 3번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이거 봐봐요. 등기 원인에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우리 기간하고 약정 있죠. 그리고 요런 보증금 같이 보증금도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이런 임의적 기록사항에 만약에 그 등기 원인에 이거 앞에도 몇 번 나왔죠. 등기 원인에 이런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으면은 등기사항이다라고 이제 우리 정리를 하자고요. 아셨죠? 근데 심지어는 이걸 알아도 32회 때는 못 풀게끔 문제를 함정을 판 게 있습니다. 이따 15번에 나오는데 요거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고요. 원래 임차 보증금도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근데도 등기 원인에 있다면 등기사항입니다. 요거 기간과 약정도 마찬가지고 요거 자 4번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유 제공. 자, 우리 토지대장은 언제 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표제부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할 때 내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일부의 용익물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도면을 첨부해야죠. 요거 도면이죠. 5번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자, 그래서 차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거 찾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13번 157페이지 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지상권에서 지료 요게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전세권의 전세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인데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 지역권 설정 등기의 요역지의 표시, 승역지의 표시 모두 필요적 기록사항.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의 전세권의 목적은 목적은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목적의 범위라 그러면 이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전세권의 목적이나 전세권의 목적인 그러니까 전세권의 범위나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나 똑같은 말이에요. 전세권의 범위를 조금 괜히 꼬아서 말장난하려면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로 냅니다. 똑같은 말인데. 4번 전세권 설정 등기의 경우 전세금 필요적 기록사항, 근저당권 설정의 채권 최고액 필요적 기록사항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효 완성을 이유로 통행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효 취득의 경우는 187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돼야지 그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에서 배운 내용 맞고요. 2번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 기록에는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거 틀린 거 찾으니까 이거네요.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한 경우 요역지에다가 승역지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틀렸네. 그래서 답은 2번 틀린 거. 3번 임대차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다. 자, 이것도 지금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 유효하다. 자, 이거는 뭐예요? 약정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약정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다.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4번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한 필 토지 일부의 용익 물건이니까 지적도를 첨부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죠. 아까 토지대장 낸다 그래서 틀린 지문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5번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으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맞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5번.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158페이지. 이 문제가 사실은 32회 때 등기법이 어려웠어요. 25회 때가 제일 지저분하고 어려웠고, 그래서 25회 때 말고는 한 31회까지는 등기법이 좀 얌전하게 나왔는데 32회 때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까다롭고 민법을 알아야지 내게끔 만들어 놨어. 왜 그러냐고. 민법에서 내야지 이런 문제. 자, 한번 볼게요.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 5억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금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일단은 1번에서 함정을 딱 판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살짝 밑밥을 뿌린 거야. 등기관이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전세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이거 맞죠. 근데 2번에다가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 임의적 기록사항이니까 이거 존속기간을 기록하여는 틀린 지문처럼 보이죠. 나머지는 또 되게 좀 어려워. 이거는 3번은 쉽다. 3번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 등기관의 양도액을 기록한다. 이거는 쉽잖아요. 그죠? 근데 2번은 일단 딱 보고 존속기간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2번을 많이 써서 틀렸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전세금 5억에 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등기 원인인 계약서에 이게 다 써져 있다는 거를 이 문제에서 그렇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이걸 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2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말을 했으면, 그죠?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으로 작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수험생들이 좀 더 쉽게 이걸 따라갔을 텐데 얍삽하게 여기다가 존속 기간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여기다 무슨 등기 원인을 기재한다 그런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2번으로 써서 많이 틀렸다고. 근데 답은 뭐냐면 4번이 답인데 4번이 답이니까 2번이 답이 아니라 4번이 답인데, 왜냐면 이거는 민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 뭐야? 요 법정 갱신이 됐어. 전세권 설정 등의 그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법정 갱신이 됐죠. 그럼 법정 갱신이 되니까 이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유효하지만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이 법정 갱신했다고 연장한 변경 등기를 해야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 민법 시간에 봤던 내용.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 그러니까 등기법 시험 볼 때 민법 내용이 나오니까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잘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답을 많이 써서 많이 틀렸습니다. 요거. 자, 5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을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한대요. 그러면 그 일부죠. 그럼 뭐 내야 돼? 도면을 첨부해야 돼. 도면을 첨부.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4번인데 문제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들을 함정을 파기 위해서 약간 좀 야비한 장치를 해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32회 때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등기법이.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부터 이제 담보물권 보겠습니다.
자, 1번 저당권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번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되죠. 맞습니다. 이거 맞고. 니은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책을 구별해 기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그러니까 틀린 거가 들어가야 돼. 이 기억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틀린 거를 찾으려는데 니은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아니네. 그러면 디귿은 답 찾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리을하고 미음 중에 하나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디귿번, 근데 디귿번부터 그냥 한번 보자고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우리 민법 시간에 이거 배웠죠. 원래는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이 돼 있는데 제3자 명의로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민법에서 배웠어.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 자, 이런 걸 왜 내냐고. 민법 시간에도 잘 안 나오는데 등기법 시간에 이걸 왜 내냐고. 자, 아무튼 맞았어요. 1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된다. 자, 요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답 찾는 건 쉬워. 미음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공동담보 목록 2개가 아니라 5개죠. 그러니까 이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이 4번이긴 한데 답 찾는 건 쉬워요. 근데 디귿봇은 민법에 나온 거, 리을은 여기 나오는 김에 하나 알아두세요. 자, 봐봐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면 이거 공동저당이죠.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저당권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A 부동산이 있고 여기 B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요거 2개로 담보를 할 때 2개 담보로 공동담보 저당권 설정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의 저당권 설정했고요. B 부동산의 소유권에 설정했고 만약에 C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전세권에다가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럼 이 C 부동산에서는 전세권에다 설정할 수 했어요라고 부동산과 그 권리에 대해서 다 적어줘야 돼. 저당권 설정할 때. 아셨죠? 오케이. 알아두시고 요 리을 지문은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저당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다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지상권이 와도 되고 소유권이 와도 돼요. 자, 2번 토지 소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소저용 29조 지분의 일부 지분의 저당권 설정 가능. 3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맞습니다.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설정 등기니까 4번 틀렸네요. 5번 저당권 설정 등기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이게 민법 이것도 민법에서 나온 질문이죠. 그죠? 나대지 위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 신축한 경우에 일괄 경매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3번 담보물권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등기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지문이에요. 니은번 한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없죠. 요거 소저용. 우리 저당권은 지분 일부에는 설정이 돼도 부동산 일부에는 안 돼요. 요거 틀렸어요. 그러면 틀린 거를 고르라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야 돼. 근데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 2번은 답이 아니네. 그리고 5번도 답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3번 아니면 4번. 그러면 디귿이랑 미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데 미음은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괜히 헷갈려요. 이거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디귿 우리가 아는 거는 디귿 리을에서 나올 건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의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생기겠죠. 왜? 우리가 아는 거는 저당권의 권리질권을 부기 등기로 등기한다.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등기를 해야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겠죠. 그죠? 틀렸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리을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기 때문에 약정으로서 뭐 기간을 적어야 된다 그런 말이 없으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니까. 변제기는 아니죠. 변제기는 저당권이고 존속기간이 근저당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고요. 공동저당에서 그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겠지만 다른 권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동산과 그 권리를 적어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2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3번.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죠? 요거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액은 적어야 되죠. 이 경우에.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하지 못하죠.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구분 건물 배우면 요거 건물만의 토지만의 요게 소조연과 유사하다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고 5번.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 등기할 수 있죠. 다 맞아? 25회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 맞네. 이렇게. 근데 25회 때 문제가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 게 2번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우리 강사들이나 모든 수험생들이 다 5개 하고 공동담보 목록만 기억했잖아요. 근데 요걸 틀리게 해서 요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지 등기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걸 이렇게 틀리게 내냐고. 다들 이거만 외웠는데, 그죠? 답은 2번이 틀렸어요. 거의 다 틀렸어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161페이지. 5번.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하죠. 채권액을 적어줘야 되죠. 대신 틀렸고 2번 채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채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틀렸고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이 불가능한 이거 가능한데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거 물음표. 이거 조금 이따가 해설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4번.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거 만나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이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맞는 거야. 왜? 이 계약을 양도해야지. 이 경우에는 요걸 원인으로 해서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고 채권 양도로 할 수 없고 확정이 되기 전이니까 채권을 양도를 원인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고 계약의 이전이나 계약 양도를 해야죠. 이게 맞네요.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물상 보증이더라도 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상 보증인. 요거 알아두세요. 5번에 마치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똑같습니다. 저당권 설정자, 물상 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건 물상 보증인이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를 할 때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한데 이거는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B한테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3억을 빌렸어요. 3억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A의 자식인 C가 나타나 가지고
B한테 야 내가 1억 이 3억 중에서 1억을 내가 대신 너한테 갚을게. 대신 너 여기 저당권 3억 중에서 1억 일부인 1억만 나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해 줘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참고로 3번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5번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옳은 거. 필요적 기록사항. 지료.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인데 지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권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봤더니 기억. 대박이네.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니은은 공통적이니까 디귿, 리을, 미음 3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맞히는 문제. 자, 니은번 볼게요. 그래도 승역지 등기 기록의 목적과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 디귿번 보니까 전세금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설정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2번이겠네. 임차권은 차임은 필요적 기록사항인데 존속기간 임의적. 채권액은 필요적 기록사항인데 변제기 임의적 기록사항.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162페이지예요. 저당권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죠? 2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계속 같은 거 계속 나오죠. 1번, 2번. 3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 그렇죠. 채무자가 이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건 아니면 물상보증인이건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맞죠? 4번.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3개가 아니라 5개죠. 25회 때 그렇게 거지 같은 문제 내고 28회 때 그 출제위원들이 사과의 의미로 낸 문제 같아 이거는. 그죠? 되게 쉽죠. 그죠? 5개. 우리 요거만 외우잖아요. 그죠? 요것도 등기관은이라고 요것도 친절하게 적어줬고. 5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에 기록해야죠. 그리고 또 맞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저당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아니죠?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틀렸고. 2번.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땐 공도담보 목록은 2개가 아니라 5개. 2개는 매매 목록. 자,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되죠. 양도액을 기록해야지. 또 나왔네. 그죠? 답은 3번.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평가액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할 필요가 없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5번은 보지 마세요. 괜히 헷갈립니다. 자, 9번. 담보 물건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법상 조합 자체를 요거 등기 신청 적격이 없으니까 채무자로 표시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그냥 옳은 거 찾으니까. 2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기록사항은 아니라 임의적 기록사항이니까 등기할 수는 있어요. 그죠? 약정으로서 등기하자고 하면 등기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자, 3번. 채무자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 등기. 요거. 등기 의무자가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처럼 등기 권리자가 저당권자고 등기 의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죠. 변경 전 채무자, 변경 후 채무자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4번. 근저당권 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아니에요. 이건 저당권이고 이자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기재 안 하죠. 요 2개는 저당권의 임의적 기록사항. 그죠? 5번.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권리 질권은 저당권의 부기 등기로 한다.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자, 10번.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저당권이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지문을 좀 확실하게 틀리게 만들려면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이 등기 원인에 있는 경우에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틀려. 왜냐면 이 존속기간이 임의적 기록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등기할 때 기재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약정으로서 등기 원인에 있으면 등기를 해야 되죠.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등기 원인이란 말까지 집어넣었으면 확실하게 이걸 좀 틀리게 했을 수 있을 텐데,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하지만 2번이 워낙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죠. 왜? 변제기는 저당권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니까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요게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지연 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 등기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에서 담보됩니다. 이거 민법 시간에 봤고요. 4번 1번 근저당권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등의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거 아니죠. 이거 틀렸고. 5번 채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합니까? 여기서 판결 받았죠. 등기를 협력하지 아니했어. 그러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 단독 신청, 공동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 이제 32회 때 나왔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도 못 풀어.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면 수험생들이 아무도 손도 못 댔던 그런 문제예요. 근데 차라리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까 25회 때 그 얍삽한 문제 있었죠. 등기관이 작성한 걸 뭐 당사자가 작성한다 같은 그런 거제 같은 문제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지하게 어렵고 이거 봐봐, 벌써 칸도 다 잡아먹어. 이거 되게 길기도 해.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설은 원래 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왜 틀렸는지만 보고 2, 3, 4번은 안 보고 요 1번 지문만 1번하고 5번 지문만 좀 볼게요. 5번은 우리 민법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자, 이 11번 한번 읽어볼게요.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기 소유의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갑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그 후 A 부동산에 병명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근데 1번에 봤더니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관은 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 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 끝부분에 이거 봐, 이 표현도 이거 봐봐.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억해. 이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을구가 순위번호,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인데 끝부분이라는 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공동담보라고 요렇게 쓰더라. 요걸 얘기한 겁니다. 아시죠? 끝부분에 쓴다는 거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지금 분석을 해보면 이 11번하고 1번을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뭐 만만한 건 아닌데 봐봐요. 처음에 요 을이 갑한테 돈 빌리려고 자기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소유권자죠. 그래서 갑한테 공동저당으로 요 부동산 2개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렸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병한테도 A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또 돈 빌렸어요. 근데 1번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상태에서 또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C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 했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C 부동산에다가 또 이 을이 건물을 3개나 갖고 있네요. 그죠? 을이 요 갑이 추가적으로 C 부동산에다가 또 공동 저당을 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볼게요. 자, 요런 경우에 자, 을이 갑에 대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이 실정했을 때
등기관이 C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의 A, B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자, 이게 왜 틀렸냐면, 자, 이제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지금. 벌써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 이거를 시험장에서. 그죠? 이런 거를 생각해 내기도 힘들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 추가적 자, 왜 틀렸는지 여기 밑에 해설 보이죠? 해설. 해설 봐봐, 해설. 거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C부동산에 들어왔죠. 그러면 C부동산에 저당권을 이제 C부동산의 저당권을 표시할 때 등기가 1번 저당권 해놓고 저당권 설정해놓고 여기 끝부분에다가 C부동산에는 끝부분에 그러니까 즉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다 이거 A부동산, B부동산이랑 같이 있는 요거 공동담보야라고 공동저당권이야라고 적어 놓은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C의 등기 기록에는 그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 요렇게 여기다가. 근데 A부동산과 B부동산에는 만약에 다른 부동산이 추가적으로 공동저당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만 적는 게 아니라 어디냐면은 자 봐봐요. 여기에다가 부기등기로 적어야 돼. 부기등기로 공동저당이 들어왔어. C부동산이 공동저당으로 들어왔어라고 부기등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동산에는 부기등기로 공동저당으로 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고 새로 추가한 저당권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 지문에는 A, B 부동산도 이렇게 끝에다가 작성을 한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라 그래서 틀리게 낸 거죠. 정말 거지 같은 문제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어렵기만 하고 설명하는데. 그죠? 자,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5번만 좀 보죠. 5번은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의 등기할 경우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공동으로 신청한다 나왔는데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우리 민법에서 봤잖아요. 민법에서 우리 20의 당이라 그래서 이 갑이 경매 넘길 때 부동산 2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A 부동산만 넘겨가지고 자기가 채무 그 채권을 다 회수하면은 후순위자 병만 얘가 손해봐서 얘가 대위로 해가지고 요 갑을 대위로 해서 뭐 이렇게 경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배웠죠. 근데 대위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갑이 등기 의무자래요. 요거 그러니까 민법하고 조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좀 재밌어가지고 5번도 소개해 드렸는데 별로 설명 들으니까 재미는 없죠? 요건 민법하고 관련돼 있는 거. 몰라도 돼. 그냥 지금 11번은 2, 3, 4번은 아예 보지도 말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틀렸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그냥 해설은 해드렸습니다. 깨끗하게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